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윤이가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울다 지쳐 잠시 나온 참이었죠. 동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4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나간다는 거죠? 저는 상주 완장도 떼지 않은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집 앞에 도착하니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보호자시죠? 지금 인근 지역 수색 중입니다. 그때 경찰분이 차고 있는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다는 무전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저 소리만 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 서윤이를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서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진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죠. 짝! 동서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애를 맡겼으면 제대로 봤어야지.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어떻게 반나절 만에 애를 잃어버려. 제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저를 말리려 다가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 죽음도 미칠 것 같은데 아이까지 납치를 당하다니요.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댁의 큰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았죠. 남편은 6살 많은 장남이었고 시동생이 1명 있습니다. 평범한 시댁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죠. 신부가 44살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동서였어요. 상견례 날 호텔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 신부 가족과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죠. 상견례 이전에도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될 사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는 예비 동서의 아버님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거의 시외할아버지 연배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들어오셨죠. 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사돈을 맞이하는 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우리가 늦둥이를 낳아서요. 미경이가 막내예요. 막내가 44살이시라고요? 큰애는 52이에요. 시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물론 저도 기겁을 했어요. 52이라뇨. 시아버지가 올해 58이셨거든요. 세상에 6살 차이였어요. 시부모님도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연신물만 연거푸 들이키셨죠. 그때 예비동서가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형님이 정말 어리시네. 우리 큰며느리가 좀 어려요. 그래도 애를 2이나 키우는 엄마랍니다. 뭔가 방어적인 말투였죠. 미경 씨 어머니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어머니는 참 복이 많으시네요. 젊은 며느리 둬서. 우리 딸은 나이가 있어서 시집에서 고생은 안 할 거예요. 어른스럽거든요. 나이 많은 게
꼭 어른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동생이 급히 물을 따르며 분위기를 전환했죠. 아무튼 우리 준석이가 연하남이 되는군요. 10살 차이면. 저희 부부는 제가 6살 연상이에요. 아내가 연하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도 잘 삽니다. 하하하. 시아버지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죠. 예비 동서 형제 중 첫째가 52, 동서 어머님이 20살에 첫째를 낳았어도 동서 어머님 72, 그런데 동서 아버님이 6살 연상이니 78.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은 게 저랬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마른 침을 삼켰죠. 조마조마했어요. 시어머니가 못 참고 한마디 하셨죠. 근데 따님이 이렇게 늦게 시집가는 이유가 능력 있는 여자들은 다 늦게 가잖아요. 우리 시대랑은 다르죠. 죄송하지만 저하고 시대가 다르신 것 같은데. 어머니 콧구멍이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물만 계속 마셨어요.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애 낳기도 힘들 텐데요. 앞불싸, 이건 너무 직설적이셨어요. 저는 마시던 물컵을 입에 대고 예비 동서 부모님 얼굴을 살폈죠. 예비 동서 얼굴이 빨개졌고 그 부모님들도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늦게도 나아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절반을 이미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막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상견례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이 예비동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경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손해 같은 거 없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남자다웠네요. 예비동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시동생을 바라봤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툭 치셨어요. 결국 양가 아버지들이 건배를 제안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상견례가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편해하셨지만 시동생이 고집을 부렸죠. 결국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국 저보다 13살 많은 동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동서가 결혼한 이후 첫 시댁 모임이었어요. 명절에 다 같이 모였죠. 부엌에서 전 부칠 준비를 하는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거 어디 둬야? 말끝을 흐려서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를 저기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했죠. 제가 물건도 아닌데 말이에요. 네? 저 부르셨어요? 저기, 이 반죽 어디 있는지 물어본 거. 또 애매하게 끝을 흐렸어요. 물어본 거? 건데요?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아, 여기 있어요, 동서. 그런데 저 부르실 때는 저기 말고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호칭? 형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13살이나 많은데 어떡해. 그러면서 가스레인지 앞 좋은 자리로 갔어요. 의자도 있고 환기도 잘 되는 자리였죠. 저기, 나 여기서 전 부치면 되는 거. 저기가 또 나왔어요. 제가 여기였다가 저기였다가 정체성 혼란이 올 지경이었죠. 동서가 거기서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저쪽에서 할게요. 저기 굳이 둘이 할 필요는. 필요는? 필요한의 줄임말인가요?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이상한 말투였어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동서는 생선전 해주세요. 경험 많으시잖아요. 저기, 그건 그쪽이 해야 하는 게 맞지. 또 저기 있는 사람이래요. 이번엔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어이, 거기 있는 사람. 저기에서 거기 어이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저는 계속 반죽만 저었죠. 야,
아니, 동서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반말하려다가 만 것 같은데 애매하게 돌렸죠. 네? 저 부르셨어요? 좋은 자리 양보하려고 했는데 듣지도. 먼 말을 끝까지 할 것이지 계속 말을 자르니 저는 동서 말을 추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럼 10분씩 교대해요. 공평하게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씩 교대했어요. 동서 차례 때는 전 3개, 제 차례 때는 15개를 붙였죠. 그렇게 빨리 하면 맛이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 또 저는 동서 말을 추리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붙이래요. 결국 동서가 자리를 비켰어요. 저기 그쪽이 그냥 다 하는 게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존댓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반말을 하자니 눈치가 보여 못하겠다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이름 있어요. 지은이요. 동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그쪽이 다. 끝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서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요? 저기요. 결국 전부치는 자리도 지켰고 혼자 다 했네요. 명절 첫날부터 이러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시부모님도 계셨죠. 동서가 또 시작했습니다. 저기 떡국 어디에? 아주 답답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아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연세 많으신 동서님께서 찾고 계신 떡국 말씀이십니까? 제가 즉시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사극풍에 과장된 존댓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서는 당황했죠. 저기 그렇게까지. 어르신께서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옵소서. 소인 30안의 인생 경험이 부족하여 잘 모르겠사옵니다. 시아버지가 웃음을 참으셨어요. 동서 얼굴이 빨개졌죠. 지은아, 왜 그렇게 말해? 동서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존중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하옵니다. 맞죠, 동서님? 동서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기, 그게 아니라... 혹시 제가 실례를 했사옵니까? 어르신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동생이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했어요. 형수님, 그만하세요. 미경이 민망해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열기에 어르신을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거기, 그만해도. 네, 어르신, 거기가 접니다. 거기가 알아들었사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집은 서열이 확실해야 해. 미경이도 지은이를 형님이라고 불러라. 나이 차가 있으니까 말할 때 서로 존대하면 돼.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네 남편도 지은이한테 형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동생한테 형님이라고 불리는 친구 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저기 여기 거기 어제부터 나도 다 들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때도 그랬어. 서열은 지켜야지. 동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이고 동서님, 부담 갖지 마시옵소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되겠사옵니다. 저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어르신께서 저를 저기 거기라고 부르시니 저도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봤어요. 미경아, 형님이라고 못 부르겠어? 그게 입에서 안 떨어져. 괜찮사옵니다. 44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우시겠죠. 저는 이해하옵니다. 편하게 저기, 거기라고 부르십시오. 시아버지가 못 참고 웃으셨어요. 지은이가 재밌네. 하여간 오늘부터
형님이라고 불러라. 서로 존대해주고. 동서는 얼굴이 토마토가 됐어요. 이후로 저를 부를 때마다 망설였죠. 저기, 예, 어르신. 그만 좀 해. 네, 동서님께서 저를 형님으로 불러주신다면 제가 어르신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결국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눈짓하셨죠. 적당히 하라는 신호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드디어 명절 마지막 날 시부모님이 잠시 외출하셨어요. 남편과 서방님도 장보러 나갔죠. 거실에 동서와 둘만 남았습니다. 저 눈이 감돌았어요. 갑자기 동서가 반말을 시작했죠. 지은아, 너 나 좀 봐. 완전히 말을 놨네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 동서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그렇게 놀래?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내가 대학생일 때 너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와, 동서 그때 벌써 대학생이었어요?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해? 그 시절엔 대학 가기 어려웠잖아요. 1990년대 학번이시죠? 역사책에서 봤어요. 동서 눈이 커졌어요. 역사책? 야,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아니에요. 젊어 보이세요. 40대 후반인 줄 알았어요. 나 44이야. 네, 40대 후반 맞잖아요. 사실 50대 초반인가 했는데 제가 예의상. 동서가 이를 악물었어요. 너 지금 몇 살이지? 31요. 31? 완전 애기네, 애기. 내가 31살일 때는 이미 과장이었어. 우와, 과장님, 지금은 뭐 하세요? 부장님? 임원이세요? 경력 단절이야. 아, 그럼 지금 전업주부세요? 저랑 같네요. 동료네요, 동료. 동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야, 나는 선택한 거고, 너는 어차피 애 키우느라 못 나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동서는 애도 없는데 왜 집에 계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실수했다 싶었는데 동서가 먼저 공격했어요. 너 아직 피부 좋네. 31살이니까. 나이 들면 다 처진다. 동서 피부도 좋으세요. 나이에 비해서요. 나이에 비해? 아니, 그냥 좋으시다고요. 요즘 40대가 새로운 20대래요. 그럼 동서는 이제 막 성인 되신 거네요. 야, 너 진짜 꼭 나한테 형님 소리를 들어야겠냐? 아니에요. 동서가 편한 대로 하세요.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것도 동서 자유니까요. 시어머니가 뭔 상관이야? 맞아요. 동서는 44살 어른이시잖아요. 58 시어머니 말씀쯤이야 무시할 수 있죠. 동서가 쿠션을 집어들었어요. 야, 너 진짜. 어머, 벌써 4시네요? 동서 관절약 드실 시간 아니에요? 관절약? 아, 안 드세요? 시어머니가 40 넘으면 다들 먹는다고. 나 건강해. 당연하죠. 중년의 건강이 최고죠. 아, 중년 맞으시죠? 장년은 아니시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죠. 동서가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형님, 차 한 잔 드실래요? 어머, 동서님이 차를 타주신다고요? 감사해라.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이제 좀 가까워졌나 보네. 저와 동서가 동시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서로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뭐 동서와 사이가 안 좋아도 크게 상관없었어요. 평소 마주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서 존재 자체를 까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 결국 마주치게 되는 거죠. 시아버지 생신이 되었어요. 미역국 끓이고 잔치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생신상은 며느리가 주도해야지. 지은아, 이번에 네가 총괄해. 큰 며느리니까. 맞아요, 어머니. 큰 며느리가 해야죠. 전통이잖아요. 평소엔 그렇게 나이를 내세우던 동서가 갑자기 전통 운운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 알겠어요. 동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도와주시겠죠? 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어머, 44 벌써 허리가 고장나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넌 그 나이에 무슨 허리가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잘못 잤나 봐요. 그럼 앉아서 하는 일 하세요. 나물 다듬기요. 나물은 손목이. 손목도요? 어머, 동서 곳곳이 아프시네. 이제 망가지시는 건가? 걱정돼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동서를 봤어요. 미경아,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동서가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좀. 10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찾아보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 같이 해요. 큰 며느리가 주도하라고 했잖아. 난 작은 며느리니까 보조만 할게. 보조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려고 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미경아, 뭐하니? 어머니, 제가 잠깐 쉬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 중이었어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은이 도와줘. 네, 어머니. 형님 일 도와드려야죠. 부엌으로 따라온 동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내가 너보다 10년을 넘게 더 살았는데 내가 하나하나 도와야겠어? 그럼 13년 선배님이 주도하실래요? 큰 며느리가 하는 게 전통이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이가 중요하다면서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와, 변신 로봇이세요? 필요에 따라 막 머리때다 붙이고 팔때다 붙이고 하네요.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을 들여다보셨어요. 내 생신상 잘 차리고 있나? 동서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며 열심히 하는 척했어요. 아버님, 형님이랑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금까지 핸드폰 보고 있었으면서요. 시아버지가 나가자 다시 앞치마를 벗었어요. 아, 난 좀 쉴게. 어차피 네가 큰 며느리잖아. 난 늙어서 금방 지쳐. 네, 쉬세요. 44년 인생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31년밖에 안 살아서 팔팔해요. 동서가 이를 갈았지만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결국 시아버지 생신상은 제가 다 차렸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동서를 만날 때마다 벌어졌어요. 또 한 번은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건 저도 몇 번 안 해봐서 긴장됐죠.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사는 종부가 주관하는 거야. 지은아, 이제 네가 책임져. 동서가 즉시 거들었어요. 맞아요. 종가 전통이죠. 큰 며느리가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동서, 같이 준비해요. 아, 나는 제사상 차린 적이 없어서. 44년 인생에 한 번도요?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서. 시어머니가 의아해하셨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경험이 있을 줄 알았네. 지은이 도와서 시키는 대로 해봐. 동서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아, 그럼 동서는 앉아서 전 부치세요. 제가 제사상은 차릴게요. 저는 기름 냄새가. 그럼 밤 까는 건요?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동서가 마지못해 밤을 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죠. 안방에서 시동생이랑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 밤 다 까셨어요?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아서. 네일 아트 하셨구나. 예쁘네요. 그럼 편한 일 하세요.
종부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종부가 다 하면 동서는 뭐 하세요? 나는 작은 며느리니까 거들기만 하면 돼. 그럼 시키는 거 거들어요. 그럼에도 동서는 정말 요리조리 잘도 도망다니며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결국 제사상도 혼자 차렸어요. 저번 시아버지 생신 때처럼요.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회사 은퇴자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접해야 했죠. 때마침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너 임신 중인데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의 며느리가 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서? 동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나 요리는 잘... 아이고, 겸손하시네요. 동서는 44년 인생 경험으로 이런 큰 행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미경이가 나이가 있으니 경험이 많겠네.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 입맛은 제가 잘 몰라요. 90년대생이라. 동서는 80년대생이시니까 전통 음식도 다 아시고요. 아니, 그래도 이런 건 큰며느리가... 그때 제가 배를 잡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입덧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지은아, 괜찮아? 우리 집안 아들 조심해야지. 아들이란 말에 시아버지도 벌떡 일어나셨어요. 미경아, 네가 이번 행사 다 맡아라. 지은이 절대 안정해야 해.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다잖아. 동서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럼 혼자 다요? 그 많은 걸? 동서, 정말 죄송해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특히 아들이라서 더 조심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안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명절 음식, 제사상 다 혼자 했는데 안 힘들더라고요. 맞아. 우리 손주 조심해야지. 미경아, 네가 이번엔 힘들겠지만 다 해라. 하지만 동서는 저보다 체력이 좋으시잖아요. 40대의 건강한 체력이 부러워요. 며칠 후 행사 준비 날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동서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했죠. 야, 아니 지은아, 이거라도 좀... 아, 동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아들이 싫대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미경아, 잘하고 있니? 어머니, 너무 많아서. 지은이는 절대 시키면 안 돼. 지금 절대 안정해야 돼. 그러기에 집에 있으라니까 왜 와서는. 동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동서가 이를 갈며 요리를 계속했어요. 어머, 동서, 그 묵은지는 80년대 스타일로 해주세요. 아버님 친구분들이 좋아하실걸요. 80년대 스타일이 뭔데? 저는 모르죠. 동서가 그때 사셨잖아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결국 동서 혼자 20명분 음식을 다 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쉬면서 가끔 응원만 했죠. 동서, 힘내세요. 연륜의 힘, 최고의 실력 보여주세요. 동서는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요. 그 이후 동서와 제 사이는 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서 다시 온 식구가 모였죠. 제 첫째 서윤이가 밥을 먹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나서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네? 뭐가요? 밥 흘리는 것도 엄하게 가르쳐야지. 버릇없이 크면 어떡해. 아이도 없는 동서가 갑자기 육아 전문가가 된 거예요. 서윤이 아직 4살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44년 살면서 봐온 게 있어. 어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동서는 아이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도 알 수 있지. 난 육아책도 많이 읽었어. 육아책이요? 아이도 없으면서 왜 읽으신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의 저는요. 요즘 읽은 책에서 봤는데 4살이면 충분히 혼자 먹을 나이래. 네, 혼자 먹고 있잖아요. 조금 흘릴 수도 있죠. 동서가 서윤이한테 다가갔어요. 서윤아, 밥 흘리면 안 돼. 알았지? 서윤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서윤아. 엄마가 있어. 동서, 잘 먹고 있는 애한테 왜 그래요? 봐, 울면서 엄마만 찾잖아. 독립심이 부족해. 4살인데 독립심이요? 이럴 때 체벌이 필요해. 체벌이라고요? 동서가 서윤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동서, 우리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동서가 놀란 듯 멈췄죠. 교육이잖아.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무슨 경험이요? 아이 한 명 못 낳아본 경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그땐 아차 싶었죠.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걸 알았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동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가 먼저 너무했어요. 남의 아이 체벌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서윤이 교육 좀 도와주려고. 미경이 넌 애도 없는데 무슨 교육? 동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동서, 육아책 100권 읽어도 실전은 달라요. 운전 이론만 알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이요? 44년 인생에 단 한 번도 아이 안아본 적 없으면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미경아, 그만해. 지은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있어. 전 그냥 도와주려고. 동서가 아이 낳으시면 그때 마음껏 교육하세요. 자기 자식한테 체벌이든 뭐든요.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떴어요. 그땐 동서에게 더 깊은 비밀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적고 보니 저도 참 못됐네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내 아이 건드리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친정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지은아, 아빠가.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던 아버지가 차가워진 채 누워 계셨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득 현실이 닥쳤죠. 첫째 서윤이와 이제 막 100일 지난 서준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충격받은 제가 계속 어지러워하고 쓰러질 뻔했거든요. 빙부상이니 남편도 상주 역할을 해야 했죠. 그래서 더 막막했어요. 서윤이와 100일 된 서준이를 누가 봐줄지. 갓난아기 서준이는 아직 모유 수유 중이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면서도 저지 돌 때마다 서준이가 걱정됐어요. 서윤이는 외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었죠. 엄마, 외할아버지 언제 와? 응,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럼 언제 돌아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빈소를 지키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준이 100일 때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우리 서준이 건강하게 자라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넋을 잃고 계셨고 저는 상주 노릇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죠. 수유실과 빈소를 오가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께 인사드리고
서준이 젖먹이고 서윤이 달래고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 죄송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급하게 가시면 어떡해요.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요. 첫날 저녁 시부모님과 서방님 부부가 조문을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지은아, 많이 힘들지? 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시아버지도 위로해 주셨어요. 바깥 사돈이 좋은 곳 가셨을 거다. 그때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유 시간이었죠. 아이고, 애들은 어떻게 하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서준이는 아직 모유 수유 중이라. 그때 동서가 나섰어요. 제가 애들 데려가서 볼게요. 순간 놀랐어요. 저를 미워하기도 하고 아이들 다루는 걸 어려워하던 동서였거든요. 동서가요? 괜찮겠어요? 형님이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우리도 도와줄게. 서윤이는 할머니가 봐줄 테니까. 형수님, 걱정 마세요. 미경이가 애들 정말 좋아해요. 서준이 분유는 있어요? 모유만 먹어서 분유는 잘 안 먹어요. 그럼 급한 대로 제가 분유 시도해볼게요. 형님은 아버님 잘 보내드려요. 동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죠. 서윤이가 동서를 경계하며 제 뒤에 숨었어요. 엄마, 같이 가. 동서가 서윤이 눈높이로 앉았어요. 서윤아, 작은 엄마랑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 서윤아, 할머니랑 가자. 엄마는 외할아버지 보내드려야 돼. 결국 아이들은 시부모님과 동서에게 맡겼어요. 불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동서가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어색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죠. 형님, 아버님 잘 보내드려요. 애들은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동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했어요. 동서도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빈소에 혼자 남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제야 곡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둘째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서윤이가 안 보여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빈소를 뛰쳐나갔어요. 상주 완장도 떼지 않은 채로요. 남편도 황급히 따라왔죠. 지은아, 어디가? 서윤이가 없어졌대. 택시를 타고 동서 집으로 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동서 집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서 계셨죠. 할머니가 보호자세요?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1시간 전쯤 제가 잠깐...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4세 여아로 추정되는 아이를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갔다는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우리 서윤이를 누가 데려갔다고요? 누가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빈소도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오직 서윤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동서가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아주 순간이었어요. 제가 의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제 손이 올라갔어요. 짝! 동서 뺨을 때렸죠.
동서는 그대로 멈춰섰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맡겼으면 제대로 봤어야죠. 이러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은 다 했으면서 아이 데리고 가서 하루도 안 돼서 잃어버리는 게 말이 돼요? 어떡할 거야? 우리 서윤이 어떡할 거야? 제 목소리가 온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지은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서윤이부터 찾아야지.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곧 찾을 거야. 하지만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4살짜리를 누가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CCTV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수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제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서윤아! 서윤아! 제가 소리치며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놀이터, 주차장, 어디든 뛰어다녔죠. 형수님, 진정하세요. 경찰이 찾을 거예요. 어떻게 진정을 해요? 우리 서윤이 그 어린애를... 경찰들이 출동하고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죠. 아버지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와 있을 텐데 아버지에게 빌었어요. 서윤이만 찾게 해달라고. 서윤이만 찾으면 됐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정확히 1시간이 지났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경찰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실종 아동 발견. 큰도로 근처 편의점에서 행인이 발견해 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디예요? 서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윤이가 경찰관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야, 서윤아.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눈물이 났죠.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행인분이 혼자 있는 아이 발견하고 바로 신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동서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아, 정말 다행이다. 형님, 죄송해요. 그때 제 눈에 동서의 발이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 보지 못한 발이었죠. 피투성이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다녔던 거죠. 유리 조각과 돌에 찔려 발바닥이 너덜너덜했어요. 1시간 동안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닌 모양이었어요. 아스팔트며 자갈길이며 가리지 않고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어서 가거라. 그래, 빈소 비운 지 오래됐잖아. 서윤이를 시아버지께 맡기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동서의 피 묻은 발이 떠올랐죠. 맨발로 뛰어다녔다니 그것도 1시간 내내. 재수 씨가 정말 미안했나 봐. 당신도 재수 씨 뺨 때린 거 미안하지? 그건 당신이 너무했어.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이는 찾았니? 네, 엄마. 무사해요. 다시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버지를 납골당해 모신 지 며칠이 지났어요. 시동생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죠.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형수님, 그날 일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요? 서윤이가 없어진 날 말이에요.
사실 미경이는 잠깐 마트에 갔었어요. 마트요? 애들 먹일 거 사러요.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서준이 재우다가 깜빡 잠드신 거예요. 그럼 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던 거네요. 미경이가 나가면서 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 봐요. 서윤이가 그 틈으로. 동서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동서 탓을 했죠. 형수님, 미경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미경이가 형수님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서툴다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했는데?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책으로 공부하고 영상으로만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공부해서 그래요. 사실 미경이 불임이에요. 네? 시험관도 벌써 3번째 실패했어요. 이번 달에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부러우면서도 사랑스럽고. 왜 말 안 했어요? 미경이가 말하지 말라고, 동정받고 싶지 않다고. 갑자기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아이 한 명 못 낳아본 경험, 44시니까 힘드시겠네요. 진짜 철없던 사람은 저였어요. 잔인한 사람이 저였던 거죠. 시댁에서 악역은 저였던 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미경이가 형수님 애들 위해 특별히 좋아하는 과자 사러 간 거였어요. 아니 왜? 그래도 아이 제대로 못 본 건 미안해요. 정말이에요. 시동생이 돌아간 후 서윤이를 불렀어요. 서윤아, 그날 왜 혼자 밖에 나갔어?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외할아버지? 엄마가 외할아버지 하늘나라 갔다고 했잖아. 찾으러 갔어. 보고 싶어서. 4살짜리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거였죠. 작은 엄마 많이 울었어, 나 때문에? 아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의 불임, 시어머니의 실수, 서윤이의 외할아버지 그리움, 그리고 제가 동서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모든 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동서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뺨을 때린 것도 그 모진 말들도 다 돌이킬 수 없었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약국에서 산 연고를 들고요. 동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형, 지은아. 아직도 호칭이 어색한가 봐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동서, 그날 뺨 때린 거 정말 죄송해요. 동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거 발에 바르세요. 연고를 내밀었어요. 동서 눈이 붉어졌죠. 이런 것까지. 맨발로 우리 서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정말 미안해. 서방님한테 들었어요. 마트 간 거.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불임 얘기는 꺼내기 조심스러웠죠. 뭘 또 들었어? 아이들 좋아하신다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동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실 부러웠어. 너한테 있는 게 다 부러웠어. 동서, 나이는 많은데
난 아무것도 없잖아. 애도 없고 경력도 끊겼고. 처음으로 동서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 특히 아이 못 낳아본 거 운운한 거. 괜찮아. 사실이니까. 사실이어도 제가 할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가 울면서 웃었어요. 우리 참 유치했지? 정말요. 나이 가지고 싸우고. 앞으로는 진짜 형님이라고 부를게. 연습했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아니야. 형님이야. 너는 내 형님이야.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서로 울면서 웃었죠. 형님, 나 사실 형님이 부러웠어. 젊고 애도 둘이나 있고. 저는 동서가 부러웠어요. 당당하고 경험도 많고. 뭔 경험, 애 하나 제대로 못 봤는데. 그래도 서윤이 위에 맨발로 뛰어다녔잖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화해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서가 임신한 거예요. 45의 나이에 기적처럼요. 형님, 믿기지 않아. 4번째 시험관이 성공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무서워.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는 게.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동서가 무사히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이제 명절 때마다 우리는 함께 일해요. 동서가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동서가 더 잘 알잖아요 하며 웃죠.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맞아요. 나이도 서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동병상련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어린 나이에 큰 며느리가 되어 버거웠고, 동서는 늦은 나이에 막내 며느리가 되어 서러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1년 만에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됐죠. 옛말에 혈육보다 진한 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동서는 제게 친자매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처럼 동서의 45의 출산은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다는 걸.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슬픈 날 동서가 맨발로 뛰어다니며 가르쳐준 진리가 있어요. 환난 견 진정. 어려울 때 비로소 진심을 본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서열이 높든 낮든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복이 온다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우리 집 명절은 전쟁이 아닌 잔치가 됐거든요. 13살 차이, 이제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